교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9일 오후 12시 45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오를 45분 지났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요사이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분 책임은 아니지만은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주택을 방문할 때 수행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연출된 것이고 이 연출에는 한 4억 원이 들었다. 특히 그 호실을 근사하게 단장하는 데 4천만 원을 들였다 하는 뉴스가 나올 때도 그 국토부 장관 옆에 수행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 실언이 또 공개가 되어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사장 재임 시절에 한 발언인데 이게 회의록을 통해서 공개가 되니까 이 변명을 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무슨 발언을 했느냐?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느냐? 라면서 임대주택단지의 공유식당 구상을 반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SH로부터 제출을 받은 2016년 6월 30일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 회의록에 적혀 있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당시에 SH 사장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공공임대주택 쉐어하우스의 공유식당 개념을 반박을 하면서 밥을 가져다 놓아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랑 밥 먹기 싫어할 수도 있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 그렇죠? 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록이 안 되고 뭐 사석에서 했다고 하면은 좀 거칠지만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대충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딱 걸려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고 있는 이 문재인에 대해서 분노하는 민심에 일단 기름을 얹은 모습입니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원가 절감 방안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발언을 했답니다. 또 가령 역세권 원룸에서 완화를 했는데 택지 개발지구에 주차장 규제를 완화했다. 세곡에서는 완화했더니 주차장 더 그려달라 해서 더 그랬잖아요. 입주자를 선정할 때 아예 차 없는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그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들어온 후 으쌰으쌰 해서 우리한테 추가로 주차장을 그려달라 하면서 참 난감해지잖아요. 입주자를 선정할 때 차 없는 사람을 선정하자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 슬쩍 주어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없느냐. 이건 뭐냐면 기초단체에서 이 임대주택 건축 요구를 하는 데 대해서 환경단체에 정보를 줘가지고 반대운동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실언은 민심을 자극을 합니다. 이 민심을 자극을 하면은 보통 때는 뭐 그냥 넘어가는데 국민들의 이 분노가 상당히 격앙되어 있을 때는 이게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 가지고 혁명적 상황으로 치닫고 그리하여 역사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예가 이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 때 경남 마산에서 번호표를 받지 못한 시민들이 시청에 몰려와서 항의하는 데 대해서 경찰이 발포를 해가지고 수십 명이 죽고 다친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기붕 부통령, 당시는 부통령 당선자입니다. 이기붕 부통령이 3월 17일 그 이틀 뒤에 서대문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할 때 한 기자가 이 발포에 대해서 비판적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아주 결정적 실언을 했습니다. 총은 쏘라고 준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국내 언론에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는데 며칠 뒤에 조재천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서 이 발언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신문까지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외신에서도 Guns are given for shooting, not as toys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게 이 3.15 부정선거 시위가 그 뒤에 확대되어 가지고 결국 4.19로 연결되는 하나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이 최루탄을 눈에 맞고 죽은 김주열 군의 시신이 마산 바다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당시에 부산일보 사진기자가 특종으로 잡아서 그게 보도된 게 또 격분시키는 역할을 한 것과 더불어 또 이게 프랑스 대혁명과 연관되어 가지고 이 당시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실론이라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좀 설왕설래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도 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변창흠 후보자의 발언과 좀 비슷해요. 뭐냐면은 당시 프랑스 국민들이 배가 고파서 빵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하니까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빵을 못 먹으면 케이크를 먹게 하면 안 될까요? 했답니다. 케이크를 먹게 하면 안 될까요? 이걸 영어로는 Let them eat cake로 번역이 되는데 이런 발언을 했는지 확인은 안 돼요. 공식 기록에는 확인이 안 되고 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은 루소입니다. 장자크 루소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 에피소드를 인용했는데 이게 사실 여부는 지금 확인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 귀족이나 대통령이 하는 헛소리다. 이것의 하나의 대표적 사례로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했다는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느냐 하는 발언을 전해드리게 된 것은 이 발언이 갖고 있는 폭발성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아니 가끔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느냐 하니까 이 발언 취지와는 달리 아주 이 폭발성이 대단합니다. 더구나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는 계급투쟁론적인 어떤 시각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집을 갖게 되면은 생각이 독립적으로 된다. 어디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우파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으로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면은 집을 못 갖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차라리 집값, 이 아파트 값을 폭등시켜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새들어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더 좋다. 따라서 강남에 집값 오르는 것을 즐길 뿐 실질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는다. 집값 올라가지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 많이 거두어가지고 퍼주게 하면 좋지 않느냐. 선거운동하는데 선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한다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3호 어묵, 조은상 같은 이런 일종의 얼굴 없는 농객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하고 딱 맞네요.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가장 비판적인 사람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과 자영업자가 가장 문재인의 비판적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소득 이 변화를 보면 이 정권 들어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어요. 부자는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화이트 칼라가 문재인 지지 세력입니다. 강한 지지 세력이고, 블루 칼라 블루 칼라와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 무직자가 문재인 비판 세력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입만 벌리면은 나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정책이 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실언이 나오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지 아주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